정오가 울리자 총성은 없었지만 한 남자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도장 소리 하나가 황기찬을 무너뜨렸고 녹음 한 줄이 강세리와 이태호의 숨을 먹게 했죠. 오늘 복수는 고함이 아니라 기록으로 끝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다음 장면을 움직이거든요. 회의실은 숨을 삼키듯 조용해졌는데요. 강미란이 첫 화면을 띄우자 3년의 시간이 4칸으로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날짜, 장소, 참여자, 명목. 봄에는 하청 계약이 둘로 갈라졌고 여름에는 홍콩의 껍데기 회사가 생겼다가 사라졌습니다. 가을에는 스위스로 빠진 돈이 한 달 뒤 국내 광고사 계좌에서 다시 살아났는데요. 점이 선이 되고 선이 흐름도가 되더니 스크린 속 화살표가 새 이름을 차갑게 이었습니다. 황기찬, 강세리, 이태호. 눌려있던 숨이 동시에 터졌고 오래 참아온 사람들이 이제 보인다라며 눈빛으로만 고개를 끄덕였더라고요. 정호성이 자금 흐름표를 열었습니다. 취리히 지점에서 빠진 액수가 국내 계열사에서 이름을 바꿔 다시 등장하고 성과급 풀 가족 카드 결제로 녹아드는 궤적이 파란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화면 아래 증언 예정자 명단이 켜지자 방청석의 몇몇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거기 있었다는 마음이 입술 대신 눈으로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마지막 퍼즐은 강재인이 꺼냈습니다. 미니어처 하우스 천장 안쪽에서 나온 원본 메모.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그리고 딱 한 문장. 숫자를 믿지 말고 사람을 지켜라. 강규철. 제인은 종이를 단정히 접어 법무팀에 건넸고 법무팀은 이사회 검찰법원으로 동시에 송부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오까지 남은 초가 천천히 사라졌고 초침이 12에 닿는 순간 신탁 효력이 발동됐습니다. 수익자 강재인. 의결권 위임 효력 발생. 말투는 건조했는데요. 이상하게 그 한 줄이 오늘 들은 말 중 가장 따뜻했습니다. 누군가가 제자리를 되찾는 순간이 늘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표결은 길지 않았습니다. 손이 올라갔다 내려오고 전광판에 두 글자. 해임 가결. 환호 대신 같은 리듬의 한숨이 방을 채웠습니다. 후. 그 한숨의 합이 오래 쌓아올린 거짓의 탑을 조용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뒤쪽 문이 열리고 수사관이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황기찬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소매를 걷지도 억울하다 소리치지도 않았고요. 대신 서류 가방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강미란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쥔 마지막은 기록입니다. 봉투 안에는 자필 진술 초안과 접힌 종이 한 장이 더 들어있었는데요. 병원의 직인이 찍힌 진단서였습니다. 위암 말기. 제인은 숨을 고르고 시선을 정면에 고정했습니다. 황기찬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어요. 병은 사유가 되고 죄는 이유가 안 됩니다. 저도 압니다. 오만 대신 인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검찰이 동시에 다른 봉투를 열었습니다. 친자 불일치 통지서. 숫자가 차갑게 박혀 있었고 황기찬은 그 종이를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얇게 웃었는데요. 뜨겁지 않은 금속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나를 속인 건 너희 셋이야. 분노보다 지친 깨달음이 더 컸습니다. 그는 회의장을 나서 복도 끝에서 잠깐 멈췄는데요. 진통제를 물없이 삼키는 습관이 붙어 있었고 배 위로 둔탁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벽을 짚는 손이 가늘게 떨렸지만 그는 다시 몸을 세웠습니다. 형량을 깎을 연민장사는 마지막까지 하지 않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수갑이 손목에 닿자 오히려 표정이 정리됐습니다. 결정이 통증보다 앞서면 몸이 따라오더라고요. 같은 시간 공항에는 탑승 시작 알림이 울렸습니다. 강세리는 황지호의 손을 꽉 잡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저 여기서 살래요. 이모랑 삼촌이랑. 지호의 작은 목소리가 세리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세리는 휴대폰 화면을 켰고 마지막 메시지 하나가 허공의 돌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플랜 B. 너만 남아라. 약속인 줄 알았는데 읽을수록 버림이더라고요. 형사들이 조용히 다가와 영장을 읽었습니다. 세리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술을 깨물어 피맛이 돌았고 바닥만 보며 끌리듯 걸었습니다. 힐이 미끄러져 비틀거렸지만 붙잡아주는 손은 없었습니다.
면세구역 유리 너머 활주로는 환했는데요. 그 환함은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는 환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구치소의 원형등 아래에서 강세리는 첫 고요를 맞았습니다. 면회 목록 어디에도 이태호의 이름은 없었고 엄마 연락처는 며칠째 부재 중. 누구 없어요? 돌아온 건 규정 안내문뿐이었습니다. 면회 시간 엄수, 소란 금지, 수용자 상호 접촉 제한. 얇은 종이 한 장이 그녀의 세계를 딱 잘라 정의했죠. 다음 날 배식줄이 움직일 때 세리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끼어들다 뒤에서 꽂히는 시선을 느끼고 멈췄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불러주지도 않았고요. 이름 없는 회색 운동화들만 바닥을 스쳤습니다. 그제야 세리는 온몸으로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도 아니라는 사실을요. 울부짖음도 구원도 없었습니다. 딱 거기까지. 그게 그녀의 마지막 벌이자 마지막 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의견이 다음 장면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제 아이의 자리를 먼저 돌려놓아야 했습니다. 가족법원 로비에서 김도윤은 지호의 손을 가볍게 감싸고 정윤이는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는데요. 직원이 종이 한 장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의 안정이 우선입니다. 지호는 종이를 똑바로 보려 애쓰더니 낮게 말했어요. 여기서 살래요. 강재인은 그 말에 짧게 눈을 감았다 뜨고 한 걸음 더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지호야, 오늘 저녁은 우리 같이 먹자. 아이는 대답 대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 하나로 로비의 공기가 풀렸습니다. 첫밤, 지호는 새 이불 냄새에서 오래된 낯설음을 찾고 있었는데요. 천장을 보다가 입술을 깨물더니 속삭였습니다. 이모, 불 조금만 켜도 돼요? 강재인은 스탠드를 아주 낮게 비틀고 부엌에서 물 한 컵을 가져와 침대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목마르면 여기. 지호는 컵 가장자리에 입술을 살짝 떼보고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잠이 들기 직전 아주 작은 목소리가 남았죠. 여긴 조용해서 좋아요. 며칠 뒤 놀이치료실에서 지호는 종이를 세로로 돌려 집을 그렸습니다. 문은 정중앙, 창문은 하나뿐이었는데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창문 더 그려도 돼요. 지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창문을 2개 더 그렸습니다. 사람이 오면 보고 싶어서요. 강재인은 숨을 삼켰다가 부드럽게 내쉬었습니다. 상담사가 미소 지었어요. 지호는 이제 밖을 보겠다는 마음이 생겼네요. 돌아오는 길 지호가 말했습니다. 이모 집에도 창문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모가 보이면 좋겠어요. 강재인은 대답 대신 손등을 톡톡 2번 두드려줬습니다. 설명보다 손의 약속이 빨랐거든요. 회사 쪽은 잠잠하게 복구를 시작했습니다. 강재인은 의전을 빼고 하청업체 대표들과 먼저 마주 앉았습니다. 늦었습니다. 회사가 빚진 건 숫자가 아니라 신뢰였는데요. 오늘부터 돌려드리겠습니다. 김도희가 정리한 표와 정호성이 짠 실행표가 나란히 책상 위에 놓였고 오래 거래하던 사장의 굳은 손이 천천히 내밀어졌습니다. 우리가 버틴 건 누군가 버텨준다는 믿음이 있어서였어요. 제인은 그 손을 2손으로 감싸며 짧게 답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박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의자 소리를 줄이며 천천히 일어났고 그 조심스러움이 사과를 더 진짜로 만들었죠. 저녁 윤희의 치킨집 벽에는 키재는 눈금이 새로 붙었습니다. 보람이 먼저 선을 긋고 지호가 따라 섰는데요. 보람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누가 빨리 자라나 내기해요. 지호가 시계를 한번 보더니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내기는 싫은데 같이 크는 건 좋아요. 윤희가 눈금을 꾹 눌러붙이며 말했죠. 그럼 같이 크자. 그날 지호는 키의 기록이 사람의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집은 천장 높이가 아니라 벽에 새겨진 이름과 날짜로 자라는 곳이라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새 가방에 이름표를 달다가 지호가 멈춰 섰습니다. 글씨 제가 쓸래요. 지호는 천천히 지호 2글자를 적었는데요. 마지막 획이 떨려서 조금 굵어졌습니다. 강재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굵은 획이 든든해 보이네. 지호가 물었죠. 든든하면 무서운 거 덜 와요? 응. 덜 와.
그날 이름표는 삐뚤었지만 무서움이 들어올 자리가 조금 좁아졌습니다. 한편 수용병동의 조용한 밤. 책상 위에 진단서와 초안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볼펜으로 빈칸을 메우다 한 줄을 지웠습니다. 병세 고려 형량 감경 요청 그리고 다시 적었습니다. 아이의 안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낮게 중얼거렸어요. 병은 사유가 되고 죄는 이유가 안 된다. 통증이 올라올 때마다 잠깐 벽에 기대 숨을 고르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칸에 지호의 향후 후견에 관한 문장을 적을 때 그의 손은 놀랄 만큼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새벽이 될 무렵 그는 초안을 반으로 접어 올려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연민을 구하는 문장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사과는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는 걸 이 늦은 밤에야 온전히 이해한 얼굴이었습니다. 짧은 자막 몇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황기찬 실형 선고, 법정 구속, 강세리 구속, 공범 송환 절차 착수, YL 비상경령이 가동, 피해 복구 시작. 숫자는 뺐지만 방향은 분명했어요. 사람들은 오늘이 어제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끝은 났네. 카페에서 그런 혼잣말이 들리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결혼식은 요란함 없이 준비됐습니다. 앞줄에는 빈 의자 한 칸. 사회자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고 강규철 회장의 자리로 비워둡니다. 꽃보다 사람의 얼굴이 많은 예식이었고요. 최자영은 재활로 얻은 짧은 또렷함을 붙잡듯 제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인아, 내가 웃으니 나도 생각이 또렷해진다. 강승우는 스스로 매본 넥타이를 어색하게 만지며 웃었습니다. 누나, 오늘은 진짜 내가 쓸모 있어 보이지? 장난이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죠. 김도윤은 반대편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사람으로 집을 세우는 날이니까요. 의식은 서양만으로 진행됐습니다. 강재인 숫자보다 사람을 믿겠습니다. 우리 집은 사람으로 짓겠습니다. 김도윤 환자를 대하듯 당신의 아픔부터 듣겠습니다. 치료가 끝나도 곁을 지키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는데 웨딩홀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보람이 꽃잎을 올렸고 지호가 따라했습니다. 삼촌, 저 여기 살아도 돼요? 그럼. 우리 집이지. 지호의 작은 숨이 길게 나왔고 그 숨이 아이의 어깨에서 오래 묵은 돌을 하나 내려놓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자영은 그 모습을 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집은 결국 사람이지. 서약 증서에 펜촉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도장이 툭 내려앉는 소리. 어제 정호의 도장 소리와 닮았지만 어제는 무너뜨리는 소리, 오늘은 세우는 소리였습니다. 박수는 천천히 시작되어 차분히 커졌고 그 사이사이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서로를 붙잡는 작은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에필로그로 제인은 미니어처 하우스를 꺼내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었습니다. 지호가 한쪽을 오래 바라보다가 종이 조각을 잘랐어요. 창문 하나 더 내도 돼요? 허락을 받자 지호는 쪽가위를 꾹 눌러 작은 네모를 만들었고 안쪽으로 불빛이 살짝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이모 보이겠다. 제인이 웃었습니다. 그럼 나도 지호 보이겠다. 작은 집안에 사람이 드나드는 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 순간 제인은 속삭였습니다. 아빠, 오늘은 우리가 사람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날 밤 우편함에 검찰 발송 봉투가 도착했는데요. 제인은 식탁 조명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황기찬의 자필 진술 사본이 들어있었고 마지막 줄이 유독 또렷했어요. 아이의 안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연민은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는데 끝내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과 뒤늦은 인정이 같이 묻어 있었죠. 제인은 종이를 접어 미니어처 하우스 옆에 두고 작은 집 안불빛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지호야, 창문은 이제 내시네. 나도 여기 보고 있을게. 다음 날 회사 로비에는 새로 걸린 판넬이 하나 있었는데요. 숫자를 믿지 말고 사람을 지켜라 강규철의 문장을 그대로 새겼습니다. 누가 일부러 박수를 치지는 않았지만 지나가던 직원들이 판넬 앞에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깐 멈춰 서더라고요. 그 멈춤이 오늘 회사에 필요한 첫 번째 예의처럼 보였습니다. 강재인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김도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도희 대리는 오늘도 사람 순서부터요.
도희가 웃었죠. 네, 팀장님. 오늘부터 진짜로요. 오후엔 가족법원에서 짧은 통지가 왔습니다. 지호의 임시보호 결정 확정이라는 한 줄이었는데요. 지호는 통지서를 두 손으로 들어올렸다 내려놓고 그 종이를 접어 가방 맨 앞칸에 넣었습니다. 이건 제 자리라서요. 제이는 아이의 손등을 톡톡 두 번 두드렸습니다. 맞아. 내 자리. 느린 고갯짓이 더 안전해지는 법을 아이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윤희의 치킨집 벽에는 어제 그린 키 눈금이 말라 있었고 보람이 색연필로 날짜를 덧칠해줬습니다. 지호가 옆에 서서 묻습니다. 같이 크는 건 내게 아니죠? 윤희가 대답했어요. 응. 약속이지. 그 약속이 식탁 위 그릇들 사이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강승우는 봉투를 꺼내다 다시 넣었고 정호성은 막걸리를 조금 덜고 말했죠. 항로는 길고 우리는 같이 간다. 말이 길지 않아서 더 믿음직했습니다. 밤이 깊자 제이는 혼인신고 서류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내일 아침 주민센터에서 찍힐 도장자리, 아직 잉크 한 번 묻지 않은 네모칸이 말칸처럼 보였는데요. 제이는 펜으로 빈칸 위를 가볍게 그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제의 도장은 무너뜨렸고 오늘의 도장은 세웠고 내일의 도장은 지키는 거야. 옆에서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장은 3번이면 충분하죠. 해임, 서약, 신고. 제인이 웃었죠. 그리고 하나 더. 지호의 창문. 두 사람은 같은 곳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켜진 미니어처 하우스의 새 창이 아주 작은 사각형으로 밤을 붙잡고 있었어요. 이른 아침 주민센터 문이 열리자 4사람이 서류를 들고 섰습니다. 제인과 도윤, 보람과 지호. 직원이 확인을 마치고 천천히 도장을 내렸습니다. 툭. 어제 정호의 소리와 닮았지만 결이 달랐습니다. 어제는 무너뜨리는 소리였고 오늘은 함께 살겠다는 소리였거든요. 도장이 올려진 종이를 지호가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 문소리 같아요. 제인이 웃었습니다. 맞아. 들어오는 소리. 집으로 돌아오자 미니어처 하우스 안에 새로 낸 지호의 창으로 아침 빛이 한 줄기 들어왔습니다. 강제인은 그 빛을 손바닥으로 받으며 아주 조용히 마무리했어요. 복수는 끝났고 보호는 계속됩니다. 오늘부터 이 집의 여왕은 사람. 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대답처럼 따뜻한 빛이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백화의 결말이 마음에 드셨나요? 끝까지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이야기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